네, 오늘의 정치 토픽 두 번째입니다. 자, 발각됐다. 정성호를 리모컨 조종하는 보좌관. 자,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노만석은 이 수사관 사퇴를 했죠.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 안 한다. 버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퇴를 요구를 국민의힘이 하는데 왜 사퇴를 안 할까? 자, 저는 이 각본에 따라서 한다고 봅니다. 이 노만석은 각본에 따라서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사퇴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성호는 각본에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다른 일이 많이 남아있다.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도 그 하는데 총대를 매야 되고, 일이 많다. 이재명 재판 다 털어주려면은. 그리고 공소 취소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그런 막중한 자기들 나름대로 책임을 갖고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지금 예결위는 정말 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나라 전체 살림살이 규모를 이렇게 어떻게 짤지, 그래서 국민 생활에 어떻게 편리하게 해줄지, 이걸 하는 게 예결이고, 그거 뭐 예결이 아니라 그 전에 국정감사도 한 달, 그러니까 1년 동안의 각 부처의 살림살이를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아끼고, 국민 생활에 편의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느냐, 이게 국정감사고, 각 상임위 현안 질의도 전부 다 그런 것들, 민생과 관련된 것들이 돼야 되는 거죠. 얼마나 지금 할 게 많습니까? 지금 미국하고 뭐 트럼프하고 협상을 또 이번에도 잘했다고 자랑을 하고 나서 아직까지도 그 문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지금 안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막 따지고 하는 게 국정감사고 예결인데, 어떻게 된 게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나서는 국감을 하든 상임위 질의를 하든 오늘 그 첫 번째 예결위까지 전부 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재판, 이재명은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러다 하다가 또 막 콘에 몰리니까는 어제 전 공무원, 49개 부처에 내란머리 TF를 만들어가지고 75만 명 공무원을 차사치 뒤지겠다. 이런 발표나 국무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아니, 무슨 나라가 예결위에서까지 이재명 재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예결위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정권이 만약에 탄생이 되면은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죠. 이재명 재판 속행, 이 여론도 지금 점점 달아오르는데, 이게 달아오를수록 이재명은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예결위 회의에서도 이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법사위 예결위 회의, 법무부 쪽에 장관이 왔으면은 예산을 어떻게 법무부에 가지고 어떻게 해서 민생 치안을 할 것이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바로 그 직전에 정성호가 관련된 이 검찰의 항소 포기 사건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걸 국민의힘에서는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민생 현안은 전부 다 뒷전으로 가고, 이게 앞으로 예결이 계속 예산국회가 돼야 되는데, 또 좀 있으면 김현지 출석을 하느니 마느니 이거 가지고 또 할 겁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 넌 말이 절로 나오는데, 예결위 전체에서 사퇴 안 할 거냐? 국민의힘에서 물으니까 정성호가 정치적 책임 회피할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전 정권 하에 일종의 정치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이거 정치보복 수사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보복 수사다. 대장동 수사가 정치적 보복 수사다. 대장동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이낙연하고 이재명하고 대선 후보 경선하다가 이낙연 캠프에서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문재인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문재인이 정치보복 수사를 했습니까? 이재명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정권 하에 일종의 정치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 검찰이 이 항소를 포기하는 데 대해서 검찰이 어떤 짓을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전부 엉뚱한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이야기, 신중히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 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좌파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그거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이게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이 있는, 그리고 그 위에 이재명이 뒤에 버티고 있는데, 이거 항소를 하겠습니다. 하니까는, 그래, 알아서 해가 아니고, 신중히 판단해. 신중히 판단 안 하면 당신들 뭐가지야? 이 이야기랑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압박이고 겁박인 겁니다. 그런데 신중히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얘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용산하고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느냐? 여기 이렇게 물으니까는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를 않는다. 그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의 친명 7인의 좌장, 그리고 자기가 이재명 재판을 취소시켜 주겠다. 공판 취소, 공소치하, 여기에 공소 취소에 총대를 매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법무부 장관이 된 인물인데, 이재명하고 한 라인이 없다? 자, 일단 한 라인이 없다고 치겠습니다. 없다고 치면은 누군가는 이게 정성호에게 다 이재명의 뜻을 전달하겠죠. 그 인물로 의심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보좌관, 정책보좌관. 바로 정성호의 정책보좌관 조상호입니다. 조상호. 이름 들어보셨죠? 조상호. 과거에 이 종편 패널로, 좌파 패널로 나와서 시사 프로에 패널로 나와서 무조건 이재명 찬양을 하던, 그러다가 천안함 선장에 대해서 모독적인 발언을 해서 방송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니까 바로 이 대장동 변호사 출신입니다. 바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변호사 출신입니다. 조상호. 방송 출연도 못하고 있다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니까 바로 용산에 민정수석실에 다른 대장동 변호사들하고 같이 민정수석실에 선임 행정관으로 갔다가 곧 직후에 정성호가 이제 총대를 메고 법무부 장관을 해서 이재명 사건을 없애주겠다고 딱 나서니까 바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정성호 옆에다가 붙인 거죠.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를 정성호 옆에다가 딱 붙인 거죠. 그 조상호가 오늘 이 중앙일보하고 통화를 하면서 아주 아나무인격인 발언들을 막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이 지휘권을 발동하는 이런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선택지를 제시를 했다. 그런데 선택지가 3개가 전부 다 항소 포기였다. 이렇게 노만석이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압박 아니냐.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조상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건 법무부와 대검 간의 합리적인 통상의 교섭 과정이다. 교섭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국민을 지금 우롱하는 발언입니다. 장관이 이 정성호가 사실상 수사 지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자, 설령 수사 지휘로 비춰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자,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해서 항소를 포기하라고 하면은 바로 이재명이 공범인 사건, 이재명이 다른 재판에서 공범인 사건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를 하면은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뒤로 돌아서 이렇게 해놓고는
무슨 뭐 수사 지휘로 비춰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정말 아나무인격인 발언을 합니다. 자, 이런저런을 했는데 신중히 검토하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성호가 노만석에게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시가 사실상 수사 지휘 아니냐, 이런 그 지적에 대해서는 조상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한 있는 사람이 아랫 사람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곧바로 수사 지휘권을 쓰느냐. 다시 한번 검토를 지시하는 것은 상식적인 교섭 과정이다. 교섭 과정이다. 이게 뭐 거래합니까 지금? 이런 개변을 늘어났는데,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저 사진이 뭐냐? 이제 익숙하시죠? 이 국회의원들이 이 국회에서 이렇게 텔레그램, 주로 이제 국회의원들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안 하고 텔레그램으로 합니다. 텔레그램이 이제 보안성이 뛰어나니까는 거기서 오늘 또 저 포착이 하나 됐습니다. 저 장면이 정성호가 텔레그램으로 오늘 오전에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조상호 보좌관, 저 위에 보면 조상호 변호사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네요. 거기와 이제 텔레그램 대화를 하는 건데, 이게 문화일보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 뭐라고 썼느냐. 이 조상호가 여기 보이는 것만 보면은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논리라도 일관성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관성 유지가 필요합니다. 일종의 보좌관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 조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조상호는 이재명이 파견한 인물입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변호사. 그래서 일종의 지침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다른 논리라도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지금 이 국회의원들의 답변하는데 일관성 있게 하라는 이야기죠. 대장동 사건은 피고인들이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형량 측면에서 항소 자제 가능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항소 포기한 것이고, 이렇게 코치를 합니다. 항소 자제다. 피고인들이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 자제라는 표현을 써라. 간행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항소 포기를 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 수익 한수는 뭐 항소심에서 여전히 뭐 피해액 다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코치를 하는 이런 장면이 잡혔죠. 자, 이 법무부 장관이 예결위에서 지금 막 이 야당 의원들이 몰아치니까 이게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우물쭈물하는 상황에서 보좌관이 이렇게 코치를 합니다. 코치를 하는데, 이 보좌관이 그냥 보좌관이 아니고 대장동 변호사 출신, 바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이죠. 대장동 변호사 출신 정책보좌관이 이런 그러니까 위치가 좀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정성호는 지금 법무부 장관을 맡고 나서 어쨌든 이재명의 재판을 없애는데 주력하는,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노릇을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예결위에서도 이런 뭐 문자를 주고받으면서까지 이재명 보호하는데 급급한 상황이죠. 정성호는 저도 그 과거에 이렇게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는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23년에 그때 이재명의 그 오른팔, 왼팔 둘 다 감옥에 있었죠. 정진상하고 김용이 다 감옥에 있었는데, 그 무렵만 해도 저도 기억이 나지만 정진상, 김용이 자기 살기 위해서 다 폭로를 할 것이다. 이재명과 관련해서 특히 대장동 일 이런 건 다 폭로를 할 것이다는 말이 팽배했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이재명의 최측근이었던 정성호는 그 체린의 자장, 그때 김용하고 정진상을 특별 면회를 합니다. 특별 면회를 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따로따로 특별 면회를 해서 두 사람한테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기사 내용도.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참아라. 참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변호사니까는 알리바이를 만들고 버텨라. 버티면은 이재명이 되면은 전부 다 우리는 다 무시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2023년에 벌써 신문 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재명이 집권을 하니까 그대로 지금 실천을 하는 거죠. 이제 죄를 다 없애고 정진상 지금 이렇게 검찰의 이 항소를 포기하게 저지함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다른 재판부 33부 이건 22부에서 선고가 난 거고 33부에서 열리고 있는 이재명 정진상 재판 그리고 특히 이재명은 빠져나왔고 정진상 재판에서 정진상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지금 커졌죠. 자, 그 뇌물 사건에서 자,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은 2022년에 이미 2023년에 이미 그 정성호가 전부 다 기획을 하고 짜놨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기들이 집권을 하면은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플랜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되짚어 봐야지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하는 그 잘못된 그 일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나갈 수가 있어서 제가 과거 신문도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